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강왕국이 코인 옵션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막 놀라시겠죠? 에?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쟤 저런 것도 하고 있어? 구독 취소할게. 자, 잠깐. 일단 좀 들어보시고요. 이제 왜 하는지, 도대체 이게 뭔지, 그거 좀 살펴봅시다. 옵션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자산을 어떤 시기까지 또는 어떤 시기에 살 수 또는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의 예시. 1월 13일에 비트코인을 46,0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콜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콜 옵션을 가진 자가 이 자산이 오르면 좋겠어? 아니면 내리면 좋겠어? 당연히 오르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1월 13일에 6만 불이라고 쳐봐요. 6만 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46,000불에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장 그때 팔면 내가 14,000불을 벌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면 1월 13일까지 비트코인을 44,00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는 풋 옵션입니다. 풋 옵션이 가진 자는 당연히 자산이 빠지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3만 불이 됐습니다. 그때. 근데 3만 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44,000불에 팔 수가 있어. 그럼 나는 그때 3만 불짜리 사와가지고 44,000불에 팔면 되거든요. 당장 14,000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야 하는 거고, 풋 옵션은 가격이 떨어지면 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1월 3일인데 오늘 가격이 45,000불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옛날에 블랙이라는 분과 쇼울스라는 분이 이 블랙 쇼울스 포뮬라라는 거 만들었고요. 여기서 블랙은 빨리 죽어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고 쇼울스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봐도 뭔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블랙 쇼울스 공식이 사실 실전에서는 그렇게 썩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콜 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샀어. 이제 이 행사 가격이 이러면 46,000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46,000불 이하로 비트코인이 남아있으면 난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이제 콜 옵션을 사는 비용이 있을 테니 그걸 다 날리는 겁니다. 100%. 근데 가격이 46,000불보다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고요. 풋 옵션은 정반대. 비트코인 가격이 44,000불 위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옵션을 사는데 들어가는 그 돈을 그냥 100% 날리는 거고, 근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옵션 가치는요, 내재 가치가 있고 시간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12일에 비트코인을 46,000달러에 살 수 있는 콜 옵션이 있다고 쳐봐요. 1월 13일이에요. 13일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1월 13일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비트코인이 현재 45,000불이야. 자, 내재 가치는 빵입니다. 왜냐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이 45,000불이다라고 하면 이 옵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격이 45,000불인데 내가 46,000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봤자 나한테 뭔 도움이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꽝인 거지.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열흘이 시간이 남아있는데 10일 동안 가치가 46,000달러 위로 점프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 가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이 45,000불이지만 열흘 내로 비트코인이 46,000불이 아니라 그 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5만 불이 될 수도 있고 8만 불이 될 수도 있고 10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게 가치가 빵이 아닙니다. 왜냐면 열흘 동안 그 가격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이 옵션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해봐. 지금 45,000원인데 에이 열흘 동안 46,000 가겠어? 라고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옵션이 가치가 별로 없어지죠.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충분히 열흘 후에 46,000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옵션의 가치가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짜 1월 13일에 34,000달러 풋옵션 가격이 50달러라고 이제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3일까지 33,000달러가 된다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네, 그럼 내가 50달러로 풋옵션을 샀잖아. 그럼 1,000달러를 먹는 거예요. 20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34,000불에 이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33,000이면 내가 33,000에 사와가지고 34,000원에 그 사람한테 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000불을 먹는 거죠. 그래서 나 50불을 투자해가지고 1,000불 먹는다. 20배를 벌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런데 1월 13일이 아니라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가격이 33,000불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 옵션의 가치는 1,000불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재 가치만 1,000불인데 시간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33,000불까지 갔는데 하루 이틀 동안에 얘가 갑자기 뭐 이제 그 2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시간 가치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죠. 자, 근데 강한국이 뜬금없이 왜 했나? 이게 궁금하실 텐데 1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할래 말래를 1월 10일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든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SEC가 승인을 거부하면은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SEC가 승인을 하면은 그게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니면은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사면은 큰 폭의 가격 변동에 대한 해칭 또는 투기가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저 여기 엄청 크게 몰빵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계좌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변동성이 이상되면은 보험 차원에서 옵션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는 모르는 거죠. 얘가 지금 위로 크게 튈지 아래로 크게 튈지. 근데 크게 튀는 게 이상이 된다고 하면 옵션을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얘가 크게 튀면은 내가 이 두 개 옵션 중에 한 개는 크게 먹을 거니까요. 한 개는 날려버리더라고 또 그런 거죠. 참고로 이 똑같은 전략은 주가 지수는 개별주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코스피가 어딘가 크게 갈 것 같아. 근데 크게 나락으로 가는지 크게 떡상할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크게 움직일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코스피에 대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둘 다 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칭 투기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트코인 가격이 작살나잖아? 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다 있잖아요? 걔네들이 빡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때 풋옵션이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가가지고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생명보험이나 암보험과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논리예요. 저도 이제 암보험에 드는 이유가 제가 사실 그 보험을 평생 쓰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제 암보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매월 5만원씩 막 내고 있어. 그러면은 보통 내가 안 걸리면은 그 5만원씩 내 돈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쵸? 내가 한번 걸렸어. 하면은 그럼 몇 천만 원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한 5년 동안 그 각 5만원씩 갖다 부었다. 그러면은 그 연 60만원, 5년에 300만원을 갖다 부고 5천만원 돌려받는다면 17배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한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떡상하는 겁니다. 떡상하면요. 비트 이더 알트 포지션에서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내 콜옵션도 엄청나게 오를 거거든요. 뭐 수십 배, 수백 배 오를 수가 있어. 네, 그러면 이걸로 또 추가로 먹는 거죠. 요거는 투기고, 요거는 보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큰 가격 변동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저는 제가 옵션을 지금 샀는데, 그 돈을 다 날려먹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크게 하질 않았지. 유식한 말로 이거를 코어 세틀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코어 자산 배분은 아시다시피 뭐 주식, 채권, 그리고 뭐 이제, 금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제가 코인에 뒀고 그 일부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지션이 가장 크고 이제 한마디로 위성으로 뭐 이렇게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옵션 같은 거를 이제 조금 하는 거고요. 자, 이 모든 얘기도 당연히 코인 전략, 자산 배분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도 우리 스터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강한국 11사 천국 스터디 꼭 참여하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자, 바이낸스 계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옵션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45,000불인데 제가 오늘 오전에 39,000짜리 풋을 두 개를 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제가 알기로는 185불인가 이제 주고 산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만 불짜리 콜을 제가 한 개를 샀습니다. 이거 685불 주고 샀는데 벌써 154불 까먹었네요. 이런 젠장. 왜냐하면 옵션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봐도 이 옵션이 지금 하루짜리냐 일주일짜리냐 1년짜리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짜리 이제 1월 12일짜리를 제가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알아서 떨어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개를 다 말아먹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조금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600불 정도 들어가 있고 요 위에 지금 한 400불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풋옵션은요 제가 한 하루 이틀 걸쳐가지고 몇 개 더 살 겁니다. 네, 어쨌든 이건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풋을 보면은 34,000풋이 지금 얼마야? 그 40불 정도면 살 수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격이 이게 근데 그래서 1월 12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40불 이하로 그 34,000불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이 사람은 떼돈을 이제 벌게 되는 거겠죠. 일컨대 비트코인 가격이 32,000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40불을 내고 2,000불을 먹는 거니까 50배 수익이 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콜옵션도 마찬가지.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5만 불짜리가 있는데 지금 550불로 나오네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비트코인 폭등해가지고 5만 5천 불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550불 내고 그 5,000불 먹는 거냐. 10배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잘 되면 수익이 엄청 크게 나는데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한 열흘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불을 넘어가지 않거나 39,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그냥 이 돈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지. 5만 불에 못 넘는다 하더라도 옵션 만기일 뭐 하루 이틀 전에 뭐 48,000까지 갔다 하면은 그 시간 가치 때문에 옵션의 가격이 꽤 아마 올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봐야지. 그쵸?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옵션을 그냥 팔지는 마세요. 저는 옵션을 샀는데 제가 샀으면 어떤 놈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이 파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옵션을 샀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몇백 불씩 주고 네 그러면은 별일이 없으면 그 옵션 판 사람은 그냥 그 돈을 먹는 겁니다. 그 500불을 600불을 먹는 건데 근데 블랙스원은 필연적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특히 코인에서는 블랙스원이 워낙 많잖아. 그래서 평소에는 작은 프리미엄을 줍줍거리다가 한번 이제 이런 열차가 오면 이제 작살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옵션 매수자가 블랙스원이 오면 수십 배, 수백 배를 버는데 그거를 옵션은 판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되는 겨. 이게 엄청 위험하죠, 이거. 그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산을 보유할 때는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콜옵션을 파는 거야. 이제 그거는 오케이. 왜냐면은 내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을 그 옵션 산 사람한테 갖다 바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안 움직일 경우에는 나는 그 옵션 프리미엄을 줍줍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거를 유식한 말로 covered call이라고 합니다. covered c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비트코인이 있으면은 얘가 떡상하면 원래 내가 다 먹는 거잖아. 근데 내가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번 이득의 상당 부분을 이 콜옵션 산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자산 없이 그냥 옵션 파면 패가망신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한 방에 그 수십 배, 수백 배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요약. 큰 변동성이 예상이나 우려가 되면은 보험용으로 옵션을 매수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산을 이제 보유를 하고 풋옵션을 사면 해칭 수단인 거죠. 왜냐면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자산에서는 손실이 나는데 풋옵션은 돈을 벌기 때문에 해칭이 가능하고 근데 자산을 보유하고 콜옵션까지 산다면은 진정한 떡상을 노린 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풋옵션, 콜옵션 양방향 옵션을 매수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어떤 방향에도 강하게만 움직여주면 나는 이제 웃는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자산 없이 옵션 파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파생 상품의 세계 재밌었는지 이제 모르시겠네요. 다 이 코어 새틀라이트가 어쩌고 코인 어떻게 투자하고 코인 듀얼 모멘텀이 어쩌고 알트코인 어쩌고 그런 거는 다 저희 스터디에 나옵니다. 네, 요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했죠,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11사 천국이 3분의 1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떠냐고요? 당연히 10월 말 이후 한국, 미국 주식, 한국, 미국 채권, 코인까지 모두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시점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11사 천국 완전 정복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스터디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의 효과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자산 배분 템플릿을 제공해드리고 월마다 리밸런싱 방법도 같이 공부합니다. 기절성도 미리 공부하고 베스트 전략도 연구할 수 있도록 스터디 안에서 전략 제안방도 운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략을 벤치마킹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기인 11사 천국에 저와 함께 하셔서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